잔디밭에 머문다. 베르너는 백색눈에 익숙해져 있으며 재와 석탄먼지로 금세 더러워지지 않는다. 외부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는 소리는 먼 폭풍이나 전쟁, 혹은 목욕탕에서 날아온 길 잃은 작은 새들뿐이다. 그리고 매주 기도 후에 소년들이 저녁 식사를 시작할 때쯤 항상 창백한 얼굴의 부관 두 명이 식당으로 들어와 소년들에게 속삭인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morsel는 작은 한 입 또는 소량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소년들이 저녁 식사를 시작할 때 한 입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blazonry는 휘장학 또는 문장학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방패나 깃발 등에 그려진 상징적 문양이나 장식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문양이나 장식이 있는 곳을 묘사하고 있네요. 문에서는 한밤중에 완벽한 들어오자 소년들은 음식으로 시선을 내립니다. 바스티아는 한 줄씩 걸으며 소년들 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습니다. 향수병에 걸렸나요? 우리는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피어러에게로 돌아갑니다. 다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해석됩니다. 이곳이 집이다. 소년들이 외칩니다. 매일 오후 날씨와 상관없이 지휘관은 호각을 불고 14세 소년들은 밖으로 나간다. 지휘관은 배를 감싸는 코트를 펼치고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의 훈장이 딸랑거리고 고무호스는 회전한다.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는 말하며 그의 입김이 추위 속으로 뿜어져 나온다. 사자처럼 싸우거나 우유에서 머리카락을 뽑듯 쉽게 갈 수도 있다. 무의미한 자들, 존재감 없는 자들은 쉽게 죽는다. 그는 눈길을 병사대 사이로 훑고 호스를 돌리며 눈을 크게 뜬다. 소년들은 어떻게 죽을까? 라고 해석됩니다. 어느 바람이 부는 없는 소년에게 헬멧을 비스듬히 씌우고 늘 주먹을 쥐고 있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라데, 네 생각에 부대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지휘관이 고무호스를 돌리자 라델은 망설임 없이 저 아이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베르너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라델은 프레드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스티아는 프레드릭을 앞으로 부릅니다. 두려움이 친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는지 베르너는 볼 수 없습니다. 프레드릭은 산만해 보이고 거의 철학자처럼 보입니다. 바스티아는 호스를 그의 목에 두르고 눈이 정강이까지 쌓인 들판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는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베르너는 프레드릭과 눈을 맞추려 하지만 프레드릭의 눈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프레드릭은 몇 번 프레드릭은 수업에서 질문을 받을 때처럼 몇 번 깜빡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외부와 조화를 이루기를 기다리면서요. 지휘관이 라고 외치자 베르너는 프레드릭에게 달려 라고 속삭입니다. 프레드릭은 뛰어난 주자로 베르너보다 빠르지만 오늘 오후 지휘관이 빠르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프레드릭에게 불리한 출발을 줍니다. 스타트가 짧아졌고 눈이 그의 발을 방해해요. 바스티안이 오른팔을 들어 올렸을 때 소년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르너는 다른 소년들과 함께 뛰며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소년들의 총이 등에 맞춰 박자를 이루며 울립니다. 가장 빠른 소년들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요. 프레드릭은 열심히 달리지만 가장 빠른 소년들은 전국에서 모인 그레이하운드처럼 빠르고 복종하려는 열망이 강합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보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잡힐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참을성 없이 달립니다. fervently는 열정적으로 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conclusively는 결정적으로 단호하게라는 뜻이에요. fervently는 어떤 일을 매우 강한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conclusively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무언가를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릭은 바스티안으로부터 15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잡힙니다. 선두주자들과 함께 무너져 내린 프레드릭과 그를 쫓던 소년들은 모두 눈에 덮여 있습니다. 바스티안이 다가오자 훈련병들은 가슴을 헐떡이며 무릎에 손을 올리고 서서 그를 둘러쌉니다. 소년들의 숨결이 하나의 커다란 구름이 되어 앞에 모여들지만 곧바로 바람에 날아갑니다. 프레드릭은 눈을 깜빡이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스티안은 거의 혼잣말하듯 부드럽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잡히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법이다. 프레드릭은 하늘을 찡그리며 올려다봅니다. 바스티아는 말합니다. 훈련병, 네가 가장 약한가? 프레드릭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바스티아는 다시 묻습니다. 모른다고? 바스티안의 얼굴에 적대적인 기류가 흐릅니다. 말할 땐 알바라. 프레드릭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릅니다, 선생님. 바스티안의 입술이 얇아지고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의 얼굴에 느리고 강렬한 아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구름이 흩어지고 잠시 동안 바스티안의 변형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는 목에 감았던 호스를 라델에게 건네줍니다. 라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고 바스티안은 그럼 계속해 라고 말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그가 주저하는 소년을 격려하여 차가운 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라델은 추운 날씨에 딱딱해진 3피트 길이의 검은 호스를 내려다봅니다. 몇 초가 흐른 것 같지만 베르너에게는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람은 서리 덮인 풀을 가로질러 눈에 작은 파편들을 흩뿌리며 휩쓸고 베르너는 그 순간 갑작스러운 향수에 휩싸입니다. 소년 시절 오후 슈트의 얼룩을 걱정하며 동생을 수레에 태우고 골목을 누비던 기억, 그리고 기숙사에서 머리와 발을 맞대고 자던 소년들, 벽에 걸린 코트와 바지, 한밤중에 알레나가 침대 사이를 천사처럼 지나며 춥겠지만 내가 곁에 있어 라고 속삭이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은 앞으로 나와 호스를 휘두르며 프레드릭의 어깨를 때립니다. 프레드릭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러 불어옵니다. 바스티아는 다시 명령합니다. 모든 것이 끔찍하게 느리게 진행됩니다. 라델은 뒤로 물러서서 이번에는 프레드릭의 턱을 때립니다. 베르너는 집의 이미지들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세탁소, 알레나의 분홍색 손가락, 골목의 개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의 모든 부분이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하지만 여기에선 옳다고 합니다. 프레드릭은 세 번째 타격을 견뎌냅니다. 바스티아는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네 번째 타격에 프레드릭은 팔을 들어 막으려 하지만 호스가 그의 팔에 부딪히고 그는 시청거립니다. 라델이 다시 휘두르자 바스티아는 말합니다. 너의 빛나는 모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인도하시리라. 오후 전체가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열립니다. 베르너는 마치 터널의 끝에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상황을 지켜봅니다. 작은 흰 들판, 소년들의 무리, 벌거숭이 나무들, 장난감성. 이 모든 것이 알레나가 이야기해준 그녀의 알렉산드리아 시절이나 유타스의 파리 그림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나델이 휘두르는 소리와 호박 소리를 6번 더 듣습니다. 고무가 프레드릭의 손, 어깨, 얼굴을 때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프레드릭은 숲속에서 몇 시간 동안 걸을 수 있고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울음소리만 듣고도 새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프레드릭은 거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베르너는 입을 열었지만 다시 닫습니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눈과 마음을 닫습니다. 어느 순간 굿하다 멈추고 프레드릭은 눈 속에 엎드려 있습니다. 라델은 숨을 헐떡이며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스티아는 라델에게서 호스를 다시 닫아 목에 감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고쳐매고 프레드릭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옆으로 돌립니다. 피가 코나 눈, 귀에서 흘러나옵니다. 어쩌면 셋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이미 부어올라 한쪽 프레드릭의 동요, 자신의 모습이 라델은 일어나 라고 외치고 베르너는 친구를 도우려 합니다. 프레드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스티아는 더 조용히 명령합니다. 프레드릭은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가슴에서 피가 흐릅니다. 베르너는 프레드릭에게 팔을 빌려줍니다. 바스티안, 훈련병 네가 가장 약한가? 라고 묻습니다. 프레드릭은 지휘관을 쳐다보지 않고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답합니다. 뚱뚱한 지휘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57명의 훈련병들에게 훈련을 명령하며 프레드릭은 베르너와 함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소년들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합니다. 베르너는 친구를 다시 보지 않고 15세 소년으로서 그 순간을 견뎌냅니다.